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보안약점 진단원 강좌 14편으로 예외 처리와 눌 참조와 관련된 대표적인 보안약점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오류 상황 대응 부재, 부적절한 예외 처리, 그리고 눌 포인터 역참조입니다. 이번 편의 핵심은 예상 밖 상황에 대비한답니다. 프로그램은 항상 정상적인 입력과 정상적인 상황에서만 동작하지 않습니다. 파일이 없을 수도 있고, 네트워크 연결이 끊길 수도 있고 데이터베이스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함수는 정상적인 값 대신 눌이나 논에을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개발자가 오류 상황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갑자기 멈추거나 잘못된 상태로 계속 실행될 수 있습니다. 더 위험한 경우에는 인증 실패가 성공처럼 처리되거나 보안 검증이 건너뛰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예외 처리는 단순히 에러를 없애는 작업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안전한 방향으로 동작하도록 만드는 보안 기능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3가지 약점을 정의, 위험성, 취약 코드, 안전 코드, 진단 포인트 순서로 살펴보겠습니다. 자바와 파이썬 예제를 함께 비교하면서 언어가 달라도 보안 원리는 같다는 점을 중심으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구현 단계 보안 약점 중 3가지를 다룹니다. 첫 번째는 오류 상황 대응 부재입니다. 오류 상황 대응 부재는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상황을 처리하지 않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함수가 실패했는데 반환값을 확인하지 않거나 파일 읽기나 네트워크 요청이 실패할 수 있는데 아무 대응 로직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프로그램이 갑자기 중단되거나 잘못된 상태로 계속 실행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적절한 예외 처리입니다. 예외 처리를 하긴 했지만 예외를 무시하거나 너무 넓게 처리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캐치 블록을 비워두거나 모든 예외를 한꺼번에 잡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는 코드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방식은 오류를 숨길 뿐만 아니라 보안 검증을 건너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눌 포인터 역참조입니다. 눌린 객체를 확인하지 않고 참조할 때 발생합니다. 자바에서는 눌 포인터 exception이 발생할 수 있고 파이썬에서는 known의 객체에 대해 메서드를 호출하면서 attribute error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편도 이전 강의와 같은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먼저 약점의 정의를 보고 왜 위험한지 이해합니다. 그 다음 취약 코드와 안전 코드를 비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안 약점 진단원이 코드 리뷰에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합니다. 이번 편에서 기억해야 할 핵심은 3가지입니다. 모든 오류는 확인해야 합니다. 예외는 구체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객체를 참조하기 전에는 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약점은 오류 상황 대응 부재입니다. 오류 상황 대응 부재는 프로그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처리하지 않아서 프로그램 실행 정지나 예상하지 못한 동작이 발생하는 보안 약점입니다. 개발을 하다 보면 어떤 함수가 항상 성공한다고 가정하고 코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환경에서는 함수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 할당에 실패할 수도 있고 파일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트워크 연결이 끊길 수도 있고 데이터베이스 조회 결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권한이 없어서 파일을 열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반환값이나 오류 코드를 확인하지 않으면 문제가 누적됩니다. 예를 들어 C에서 말로츠로 메모리를 할당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로츠는 메모리 할당에 성공하면 주소를 반환하지만 실패하면 null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환값을 확인하지 않고 바로 strcpy 같은 함수를 사용하면 null 포인터를 참조하게 되어 프로그램이 비정상 종료될 수 있습니다. 파이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계좌 잔액을 가져오는 함수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숫자 값을 반환하지만 계좌를 찾지 못하면 논에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논에인지 확인하지 않고 계산을 진행하면 타입 에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류 상황 대응 부재가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프로그램이 멈추는 것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류를 무시한 채 잘못된 상태로 실행이 계속되면 데이터 무결성이 깨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송금 기능에서 잔액 확인이 실패했는데도 출금 처리를 계속하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안전한 코딩 기법은 명확합니다. 함수의 반환값과 오류 코드를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지점에는 대응 로직을 구현해야 합니다.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안전한 상태로 복구하거나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종료해야 합니다.
보안약점 진단원 입장에서는 다음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함수 호출 결과를 확인하는가? 오류 코드나 반환 값을 무시하지 않는가? 파일,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메모리 할당처럼 실패 가능성이 있는 작업을 처리하는가? 오류 발생 시 안전한 상태로 복구하는가? 오류가 발생했는데도 중요한 처리가 계속 진행되지는 않는가? 이 질문들이 오류 상황 대응 부재 진단의 핵심입니다. 이번에는 오류 상황 대응 부재의 취약 코드와 안전 코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C의 취약 코드입니다. 말로치로 메모리를 할당한 뒤 그 결과를 바로 부프에 저장합니다. 하지만 말로치 실패했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만약 메모리 할당에 실패하면 부분은 누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strcp로 부페 데이터를 복사하면 null 포인터를 참조하게 되고 프로그램이 비정상 종료될 수 있습니다. 파이썬의 취약 코드도 같은 원리입니다. transfer 함수에서 계좌 잔액을 가져온 뒤 바로 balance에서 amount를 뺍니다. 하지만 getBalance 함수가 로네을 반환할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만약 계좌가 존재하지 않거나 조회에 실패해 발한체가 NO네이면 노네에서 숫자를 빼려고 하면서 오류가 발생합니다. 안전한 C코드는 말록 결과를 확인합니다. 붓가에 누울리면 메모리 할당 실패로 판단하고 오류 메시지를 기록한 뒤 안전하게 종료합니다. 그 다음에만 strcpi와 프로세스를 수행합니다. 파이썬의 안전한 코드도 명확합니다. 발한체가 노네이면 계좌를 찾을 수 없다는 예외를 발생시킵니다. 또 밸런스가 amount보다 작으면 잔액 부족으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오류 상황을 먼저 확인한 뒤에만 실제 잔액 변경을 수행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코드가 인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상 흐름만 작성하는 코드는 실제 운영 환경에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보안 코드는 정상 상황뿐 아니라 실패 상황에서도 안전해야 합니다. 진단할 때는 반환 값을 무시하는 코드에 주의해야 합니다. 최선은 malloc, fopen, read, write, receive, send 같은 함수의 반환 값을 확인해야 합니다. 파이썬에서는 노네을 반환할 수 있는 함수, 외부 API 호출, 데이터베이스 조회, 파일 처리, 네트워크 요청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오류 상황 대응 부재의 핵심은 반환 값과 오류 코드를 항상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류를 무시하면 잘못된 상태로 실행이 계속되고 더 큰 장애나 보안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약점은 부적절한 예외 처리입니다. 부적절한 예외 처리는 예외를 처리하기는 하지만 처리 방식이 잘못되어 의도하지 않은 동작이나 보안 우회가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예외 처리는 프로그램의 안정성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예외를 아무렇게나 잡으면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빈 캐치 블록입니다. 예외가 발생했는데 캐치 블록 안에 아무 코드도 없으면 프로그램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숨기고 계속 실행됩니다. 이런 방식은 오류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류를 감추는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너무 광범위한 예외 처리입니다. 예를 들어 exception 하나로 모든 예외를 잡아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오류인지, 입력값 오류인지, 권한 오류인지, 네트워크 오류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는 다르게 처리해야 할 예외들이 모두 같은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이 약점이 특히 위험한 경우는 인증과 인가 로직입니다. 예를 들어 인증 처리 중 예외가 발생했는데 캐치 블록에서 예외를 무시하고 최종적으로 true를 반환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인증에 실패해야 하는 상황이 성공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즉 예외 처리가 보안 검증을 우회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안전한 예외 처리는 구체적인 타입별로 분리해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오류는 데이터베이스 오류로 처리하고 잘못된 입력값은 입력값 오류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외가 발생했을 때 보안적으로 안전한 방향을 선택해야 합니다. 보안에서는 보통 fail-safe, 즉 실패 시 안전한 방향으로 동작해야 합니다. 인증 중 예외가 발생하면 통과가 아니라 실패로 처리해야 합니다. 권한 확인 중 오류가 발생하면 허용이 아니라 거부로 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자원 정리가 필요한 경우 finally를 활용해야 합니다. 파일, 네트워크 연결, 데이터베이스 연결 같은 자원은 예외가 발생해도 안전하게 닫혀야 합니다. 보안 약점 진단원은 다음 질문을 해야 합니다. 빈 캐치 블록이 있는가? except만 쓰고 모든 예외를 무시하는가? exception처럼 너무 넓은 예외를 잡고 있지는 않은가? 예외 발생 시 인증이나 권한 검증이 우회되지 않는가? 예외가 발생하면 안전한 방향으로 실패 처리되는가? 자원 정리가 보장되는가? 이 질문들이 부적절한 예외 처리 진단의 핵심입니다.
이번에는 부적절한 예외 처리의 취약 코드와 안전 코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바의 취약 코드에서는 authenticate 함수가 사용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검사합니다. check credentials 함수에서 예외가 발생하면 catch 블록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catch 블록이 비어 있습니다. 즉 예외가 발생했는데 아무 처리도 하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에 return true가 실행된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인증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는데도 인증 성공으로 처리됩니다. 파이썬의 취약 코드도 같은 구조입니다. try 안에서 check credentials를 호출하고 accept에서 모든 예외를 잡은 뒤 pass로 넘깁니다. 그 다음 return true를 실행합니다. 이 코드는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오류가 발생하면 오히려 인증이 통과되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자바 코드는 예외를 구체적으로 나눠 처리합니다. SQL exception이 발생하면 인증 데이터베이스 오류로 로그를 남기고 false를 반환합니다. illegal argument exception이 발생하면 잘못된 입력으로 기록하고 false를 반환합니다. 즉 예외가 발생했을 때 인증 성공이 아니라 인증 실패로 처리합니다. 파이썬의 안전한 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타베이스 에러와 value 에러를 구분해서 처리하고 각각 로그를 남긴 뒤 false를 반환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예외 시 안전한 방향으로 결정한다입니다. 인증이나 권한 확인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류가 있으면 일단 거부하고 내부 로그를 통해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할 때는 특히 다음 패턴을 조심해야 합니다. catch 블록이 비어 있는 경우, except pass가 있는 경우, 모든 예외를 잡고 성공값을 반환하는 경우, 예외 발생 후 기본값을 허용으로 설정하는 경우입니다. 정리하면 예외를 삼키면 보안이 우회될 수 있습니다. 예외는 구체적인 타입별로 처리하고 예외가 발생해도 안전한 방향, 즉 실패나 거부로 결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약점은 누լ 포인터 역참조입니다. 누ል 포인터 역참조는 누린 객체를 확인하지 않고 참조할 때 발생합니다. 자바에서는 객체가 눌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눌린 객체에 대해 메서드를 호출하거나 필드에 접근하면 누ል 포인터 exception이 발생합니다. 파이썬에서는 누ል 대신 noName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noName 값에 대해 upper 같은 문자열 메서드를 호출하면 attribute error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약점은 매우 흔합니다. 요청 파라미터가 없을 때, 데이터베이스 조회 결과가 없을 때, 함수가 실패해서 누를 반환할 때 자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request, get 파라미터로 남의 값을 가져온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용자가 남의 값을 보내지 않으면 이 함수는 누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input, equals admin을 호출하면 인풋이 눌린 경우 프로그램이 비정상 종료됩니다. 누 포인터 역참조가 위험한 이유는 서비스 거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격자가 의도적으로 특정 파라미터를 빼거나 눌리 반환되는 상황을 유도하면 프로그램 오류를 반복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서비스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안전한 코딩 기법은 간단합니다. 객체를 참조하기 전에 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바에서 문자열을 비교할 때는 상수를 앞에 두는 방식도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input, equals admin 대신 admin, equal input을 사용하면 인풋이 눌리어도 예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자바에서는 옵셔널을 활용해 값이 없을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에서는 request, post, get의 기본값을 지정하거나 name is not known 같은 확인을 먼저 수행할 수 있습니다. 보안 약점 진단원은 다음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함수가 눌리나 노네를 반환할 수 있는가? 반환값을 확인하지 않고 바로 메서드를 호출하는가? 요청 파라미터가 없을 때도 안전하게 동작하는가? 문자열 비교에서 누 안전한 방식이 사용되는가? 옵셔널이나 기본값 지정 같은 방어적 코딩이 적용되어 있는가? 이 질문들이 누 포인터 역참조 진단의 핵심입니다. 이번에는 누 포인터 역참조의 취약 코드와 안전 코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바의 취약 코드에서는 request, get 파라미터로 name의 값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바로 input, equals admin을 호출합니다. 문제는 인풋이 눌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용자가 남의 파라미터를 보내지 않으면 인풋은 눌리되고 이 상태에서 equals를 호출하면 null pointer exception이 발생합니다. 또 input, length를 호출하는 코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풋이 눌리면 length를 호출할 수 없습니다. 파이썬의 취약 코드에서는 name 값을 request, post, get로 가져오고 바로 남의 upper를 호출합니다. 남의 noname이면 upper 메서드가 없기 때문에 attribute error가 발생합니다. 안전한 자바 코드는 두 가지 방식으로 방어합니다. 첫 번째는
상수를 앞에 두고 비교하는 것입니다. admin, equals input처럼 작성하면 인풋이 눌리어도 안전하게 false가 됩니다. 두 번째는 사용하기 전에 눌린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인풋이 눌리 아닐 때만 length를 호출합니다. 파이썬의 안전한 코드는 남의 논의 아닌지 먼저 확인합니다. 또는 request, post, get에서 기본값으로 빈 문자열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값이 없을 때도 문자열로 처리되므로 upper 호출이 안전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누ll 확인을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외부 입력값, 데이터베이스 조회 결과, 파일 읽기 결과, API 응답값은 없을 수 있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진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패턴을 확인해야 합니다. request, get 파라미터 이후 바로 메서드 호출, 데이터베이스 조회 결과에 대한 누ll 확인 누락, 옵셔널을 사용하지 않는 반환값, 파이썬에서 get 결과를 바로 upper나 split 사용하는 코드 등이 대표적입니다. 정리하면 null 포인터 역참조 방어의 핵심은 참조 전 확인입니다. 객체를 사용하기 전에 null 또는 none인지 확인하고 기본값이나 옵셔널을 활용해 방어적으로 코딩해야 합니다. 이제 이번 편에서 다룬 세 가지 약점을 코드 리뷰 관점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류 상황 대응 부재입니다. 반환값과 오류 코드를 항상 확인하고 처리하는지 봐야 합니다.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을 모두 다루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함수 호출 결과를 확인하는가? 말록, 포펜, 네트워크 요청, 데이터베이스 조회 같은 실패 가능 작업의 반환값을 확인하는가? 오류가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종료하거나 복구하는가? 오류를 무시한 채 다음 단계로 진행하지 않는가? 두 번째, 부적절한 예외 처리입니다. 예외를 구체적으로 분리해 처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빈 캐치 블록으로 예외를 삼키지 않는지도 봐야 합니다. 진단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캐치 블록이 비어있지는 않은가? except pass처럼 예외를 무시하지 않는가? exception 하나로 모든 예외를 뭉뚱그려 처리하지 않는가? 예외 발생 시 인증이나 권한 검증이 우회되지 않는가? 예외 발생 시 안전한 방향으로 실패 처리되는가? 세 번째, 누ll 참조입니다. 객체를 참조하기 전 누ll 여부를 검사하는지 봐야 합니다. 옵셔널이나 기본값 지정 같은 방어적 코딩을 활용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청 파라미터가 없을 때 눌리나 논의 될 수 있는가? 그 값을 확인하지 않고 메서드를 호출하는가? 문자열 비교에서 상수를 앞에 두는가? 파이썬에서 기본값을 지정하거나 논의 체크를 수행하는가? 자바에서 옵셔널을 활용하거나 누ll 가능성을 명확히 처리하는가? 이번 편의 세 가지 약점은 모두 예상 밖 상황과 관련됩니다.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처리하지 않는 경우, 예외가 발생했는데 잘못 처리하는 경우, 값이 없을 수 있는 데 있다고 가정하는 경우입니다. 코드 리뷰에서는 정상 흐름만 보면 안 됩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가? 예외가 발생하면 어떤 값이 반환되는가? 값이 없으면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하는가? 이 질문을 통해 실제 운영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예외와 누ll 참조와 관련된 대표적인 보안 약점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오류 상황 대응 부재입니다. 함수 반환값이나 오류 코드를 확인하지 않으면 오류가 누적되고 프로그램이 비정상 종료되거나 잘못된 상태로 계속 실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환값과 오류 코드는 항상 확인하고 오류 발생 시 안전하게 복구하거나 종료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부적절한 예외 처리입니다. 예외를 빈 캐치 블록으로 삼키거나 모든 예외를 뭉뚱그려 처리하면 실제 문제를 놓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증이나 권한 확인에서 예외가 발생했는데 성공으로 처리하면 심각한 보안 우회가 됩니다. 예외는 구체적인 타입별로 처리하고 예외 발생 시에는 안전한 방향으로 실패 처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null 포인터 역참조입니다. null 객체를 확인하지 않고 메서드나 필드에 접근하면 프로그램이 비정상 종료될 수 있습니다. 객체를 참조하기 전에는 반드시 enol 여부를 확인하고 자바에서는 옵셔널이나 상수, 우선 비교를, 파이썬에서는 기본값 지정과 논의 체크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번 편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오류는 처리하고 예외는 구체적으로 참조 전에는 null을 확인한다. 보안 약점 진단원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정상적인 코드 흐름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류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가? 예외가 발생하면 안전하게 실패하는가? 값이 없을 때도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동작하는가? 이 질문을 계속 던지는 것이 이번 편의 핵심입니다. 다음 15편에서는 코드 오류 유형의 약점들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적절한 자원 해제, 해제된 자원 사용,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 역직렬화를 다룰 예정입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